이전에 진우가 비행기에서 아담 화이트를 만났을 때 아담은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진우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10년 동안 실종되었던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든 괴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 생각은 진우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이 훌쩍 지나갔다. 컨퍼런스에 초대된 길드 명단이 공개되었고 아진 길드의 이름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곧이어 한국에서 아진 길드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렸다. 몇몇 기자들은 헌터 최종인에게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 헌터국이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주도 레이드를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진우 씨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아진 길드는 세계 어느 길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그 전력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길드 컨퍼런스에서 한국을 대표해온 헌터스 길드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종인은 이렇게 답했다. 물론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어 아쉽긴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자부심이 더 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저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헌터가 한국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이어 저와 저희 길드원들 역시 과거에 성진호 헌터에게 구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한국 대표로 선정된 것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차로 걸어가던 중 최종인은 한 길드원에게서 아침에 발생한 수서동 게이트를 성공적으로 예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급 게이트이긴 한데 수치가 특별히 높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 길드원이 말했다. 최종인은 이번에도 아진 길드에서 예약 요청이 있었나?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아니요. 요즘은 너무 조용하네요. 라고 대답했다. 한편 대한헌터협회에서는 우인철이 고건희 회장에게 중국이 진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었다. 회장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가? 라고 물었다. 우인철은 아닙니다. 공식적이고 공개된 자료, 그의 레이드 기록, 그리고 관련 뉴스 기사만 요청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고 회장은 왜 중국이 갑자기 진우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해했다. 특히 진우가 이미 다른 나라의 스카우트 제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었다. 우인철은 그 요청을 한 쪽이 중국 정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요청자는 중국 최강의 헌터, 류자강이었다. 고 회장은 중국이 국제 랭킹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5성 헌터가 최고 등급으로 여겨지지만 류자강은 유일하게 7성 헌터로 불리는 인물로 그들의 분류 체계에서 예외적인 존재였다. 우인철은 류자강이 과거에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넘어온 거인을 물리친 적이 있으며 최근 위기 때 거인들을 혼자서 모두 처치한 진우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우인철에게 그 요청을 거절하라고 지시했다. 문제가 생기면 겉핥기식 정보만 넘겨줘. 미국에서는 로라가 토마스 안드레에게 진우가 다음날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방에 들어섰다. 헌터 황동수였다. 토마스는 말했다. 급하게 할 말이 있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성진우가 미국에 오면 절대 건드리지 마. 토마스가 다가오자 황동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항의하려 했지만 토마스의 압도적인 만화에 기가 눌려 말문이 막혔다. 내가 내게 말할 허락을 준 기억이 없는데 토마스가 말했다. 그냥 조용히 듣기나 해? 라고 로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황동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경고를 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역시 토마스답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황동수의 사냥감에 대한 집착은 토마스의 권위에 거의 맞먹을 정도였다. 토마스는 경고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헌터 성진우를 건드리지 마.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길드 리조트에 가서 휴가나 보내. 황동수가 떠나자 로라는 그를 그냥 보내도 괜찮은지 토마스에게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아직 포기했을 리가 없어. 진우가 미국을 떠날 때까지 그를 철저히 감시해. 로라는 그가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 토마스는 죽는 것보다는 불편한 게 낫겠지라고 대답했다. 장면이 미국으로 전환되며 모든 주요 길드들이 국제 길드 컨퍼런스를 위해 모였다. 두 남자가 언론에 둘러싸여 건물 쪽으로 걸어간다. 그들은 독일의 리히터 길드를 대표하는 레오나르트 니어만과 길드의 부길드장이다. 레오나르트는 왜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모였는지, 올해는 무슨 일로 이렇게 붐비는지 묻는다. 부길드장은 모두가 화제에 올리고 있는 한국 헌터가 오늘 도착할 예정이라서 기자들이 그를 취재하러 온 거라고 설명한다. 그들이 옆을 바라보자 성진우가 유진호와 우인철 국장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다. 레오나르트는 자신들이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한다. 강한 헌터와 친분을 쌓는데 잃을 건 없다. 하지만 레오나르트가 다가가자 그의 표정이 변한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해진다. 부길드장이 무슨 일 있냐고 묻는다. 레오나르트는 당신은 내가 보고 있는 걸 못 보나요? 라고 답한다. 그는 진우가 다른 차원에서 소환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은 항상 진우 곁에 머물며 그를 둘러싸고 있다. 그 수를 보고 그는 중얼거린다. 누가 저 사람이 미국에 전쟁하러 왔다고 해도 믿겠어.
진우는 레오나르트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진우에게 외국인 한 명이 아까부터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라고 말한다. 진우는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 팬도 많겠지. 그냥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고 답한다. 진우는 우인철을 놀리며 왜 그가 같이 가는지 묻는다. 우인철은 풀이 죽은 표정으로 헌터 성진우를 보호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대답한다. 진우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장난스럽게 뭐라고? 라고 묻는다. 우인철은 더듬거리며 헌터 성진우를 보호하는 거요 라고 말한다. 그들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진우는 누군가가 다가와 인사하려는 것을 눈치챈다. 그 사람은 아담 화이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진우가 당신은 지부장으로서 아시아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자 아담은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헌터 성진우 씨와 관련된 일도 맡게 됐습니다. 라고 답한다. 아담은 한국에서 온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방으로 안내될 것이라고 지시한다. 진우만 그를 따라가게 된다. 진우는 진우에게 우 국장님과 함께 호텔로 가라고 말한다. 그들이 떠난 후 아담은 진우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다. 진우는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이게 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인가요? 라고 묻는다. 아담은 땀을 흘리며 당신에게 해가 될 일은 아닙니다. 미국 헌터국은 당신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다. 그들이 자리를 뜨자 진우는 이게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나요? 라고 묻는다. 아담은 일부 사항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차 안에서 진우는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아담은 헌터국 본부로 갑니다. 라고 답한다. 그는 크리스토퍼 리드, 즉 미국 전투력의 한 축이자 국가급 헌터가 사망한 이후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직 대중은 모르고 있지만 헌터국은 그의 죽음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사적이다. 곧 아담이 말한다. 우리는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진우가 묻는다. 제가 후보 중 한 명인가요? 아담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진우에게 카밋이라는 드래곤의 해골과 그 괴수가 쓰러진 후 발견된 룬스톤의 사진을 보여준다. 아담은 룬스톤의 가치는 그것이 나온 몬스터의 힘에 비례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카밋이가 등장했던 레이드의 공포, 인류 최대의 재앙이자 사람들이 잊으려 했던 악몽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드래곤의 시체에서 관리국은 룬스톤을 추출했고 그 힘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아담이 묻는다. 저희의 최신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는 사진들을 살펴보다가 말한다. 돌려주세요. 이전 사진을 다시 보고 싶어요. 아담이 묻는다. 카미시의 시체 말씀이신가요? 진우가 묻는다. 미국이 그 괴물의 시신을 온전히 보관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담은 그렇다고 확인한다. 진우는 시신이 보관된 시설의 위치를 묻고 아담에게 먼저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한다. 놀란 아담이 이유를 묻는다. 진우가 대답한다. 제가 헌터 관리국에 아무 불평 없이 시간을 내드렸잖아요.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선생님의 요청이라면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먼저 보고를 해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덧붙인다. 진우는 기다릴 거라면 같이 기다리죠. 라고 답하며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아담에게 말한다. 장면이 전환되어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이 아담 화이트에게 진우가 지금 정말 이 건물 안에 있나? 라고 묻는다. 데이비드는 진우가 그들이 제안한 룬스톤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아담은 하루 종일 룬스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고 답한다. 그러자 데이비드는 그가 정말로 룬스톤이 아니라 괴물의 시신만 보러 온 건가? 라고 묻는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부국장인 마이클 코너를 바라보며 그의 의견을 묻는다. 마이클은 스킬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한다. 최상위 헌터들은 원하는 룬스톤을 얻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진우에게는 새로운 스킬을 얻는 것보다 시신을 직접 보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데이비드는 그의 능력은 자신이 직접 죽인 몬스터에게만 적용되는 건가?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때 마이클에게 소름 끼치는 가능성이 떠오른다. 만약 그가 직접 죽이지 않은 생물도 그림자 병사로 만들 수 있다면 두 사람은 진우가 카미시를 자신의 소환수로 만들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놀란 데이비드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어떤 개인도 그런 힘을 가져서는 안 돼. 마이클은 만약 우리가 그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 라고 경고한다. 잠시 생각한 끝에 데이비드는 진우를 직접 시설로 데려가기로 동의한다. 이것은 그의 능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한 구역 시설로 내려가는 동안 데이비드는 진우에게 좀 더 앉아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도착하자마자 진우는 무언가를 감지한다. 아직도 공기 중에 마력이 남아있군. 8년이 지났는데도 남아있다니. 내가 성공한다면 이 그림자는 얼마나 강력할까? 거대한 시신 앞에 선 데이비드는 설명한다. 카미시는 국가급 헌터 5명에게 쓰러진 직후의 모습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그전에는 수백 명의 엘리트 헌터들을 학살했죠. 헌터국 본부를 가동시키는 에너지는 카미시의 만화 결정체에서 나옵니다. 이어서 데이비드는 묻는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진호는 앞으로 나서며 모두에게 뒤로 물러나달라고 요청한다. 데이비드는 주에 깊게 지켜보며 다른 이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그냥 지켜봅시다. 진호는 그림자 추출을 시도하지만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림자 추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한다. 이번에는 검은 안개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드래곤의 뼈가 떨리기 시작한다. 유령 같은 형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다. 거대한 그림자, 디그레이, 야수가 카미시의 유해에서 나타나고 방은 방출된 에너지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존재가 말한다. 날 소환한 자가 너냐? 죽음의 왕, 그림자 군주여. 국가재난관리국 직원들은 카미시가 부활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에 휩싸인다. 드래곤이 야성적으로 변한다. 인간들 전부 죽여주마. 그는 자신의 격리실을 둘러싼 강화 유리를 부수기 시작한다. 충격에 휩싸인 데이비드는 저건 최상급 만화가 주입된 강화 유리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부서지고 있어 라고 말한다. 카미시는 우리를 가두고 있던 우리에서 탈출해 프레스 공격을 준비한다. 데이비드는 소리친다. 카미시의 프레스야. 우린 도망칠 곳이 없어. 드래곤이 파괴를 퍼붓기 직전 진우는 침착하게 멈추라고 명령한다. 네, 머리에 박혀있던 마나 크리스탈은 이미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지배자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 진우가 괴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모두가 보고 충격에 휩싸인다. 카미시는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대답한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군주의 지배를 받는 기분이군. 카미시는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이며 선언한다. 한때 용의 왕을 섬겼던 겸손한 하인으로서 새로운 왕이신 당신께 인사드립니다. 진우가 묻는다. 정말로 용의 왕을 섬겼던 건가요? 카미시는 대답한다. 네, 저는 광룡의 왕 파괴의 군주를 섬겼습니다. 그 생물을 보며 진우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토록 압도적인 분노라니. 그림자 병사가 이렇게 강하고 독립적인 자아를 가질 수 있다니. 지금까지 내가 만난 어떤 몬스터보다도 뛰어나다. 그가 정말 대단한 존재였음이 틀림없다. 한편 그들 뒤에 있던 사람들은 카미시가 진우 앞에서 충성스러운 애완동물처럼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진우는 계속 생각한다. 사신의 왕, 그림자 군주, 거인의 왕, 시초의 군주, 카미시도 시스템이 보여준 9군주 중 하나였음이 틀림없다.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카미시가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챈다. 카미시는 그에게 말한다. 우리의 만남이 너무 늦었나 봅니다. 내가 죽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진우는 당황해서 시스템을 불러 이 과정을 멈추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마지막 순간에 카미시는 말한다. 영원히 당신을 섬길 수 있는 당신의 병사들이 부럽군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긴다. 인간들은 지배자들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죽은. 이윽고 카미시의 거대한 해골이 땅에 무너져 내리고 이어서 시스템 알림이 뜬다. 그림자 추출에 실패했습니다. 진우는 아담 화이트를 향해 브레넌 국장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모든 피해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가 자리를 떠나자 요원들은 갑작스러운 큰 굉음에 깜짝 놀란다. 진우는 답답함에 금속 문을 한 주먹에 부숴버렸다. 이후 우진철이 진우에게 어디 있었냐고 묻는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하며 진우는 잠시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답한다. 우진철이 진우를 만났냐고 묻자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우진철은 네가 헌터국 본부에서 만나자고 보낸 메시지를 받고 진우가 바로 출발했어 라고 설명한다. 진우는 나는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 없어. 방금 거기서 나왔어 라고 답한다. 그리고 그는 아담 화이트에게 이 일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묻는다. 아담은 헌터국 방문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답한다. 충격을 받은 우진철은 그럴 리가 없어. 스캐빈저 길드의 헌터가 2시간 전에 직접 진호를 데리러 왔어 라고 말한다. 아담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스캐빈저 길드와는 친밀한 관계이긴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 행동할 권한은 없습니다. 직접 연락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진우는 속으로 왜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 스캐빈저 길드의 직원인 로라가 전화를 받는다. 아담이 진우 길드의 부길드장을 데려간 사람에 대해 묻자 로라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곧 헌터 성진호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묻는다. 화이트는 아직 진우가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의 동료가 헌터국에 있을 때 진우에 대해 문의했다고 전한다. 로라는 최대한 빨리 이 일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통화가 끝난 후 화이트는 진우에게 스캐빈저 길드에서 조사 중이며 곧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그가 뒤를 돌아보자 성진우는 이미 자리에 없다. 이후 진우가 도시를 누비며 유진호를 찾는 장면이 나오고 그는 내가 방심했다. 병원에서 유명한 회장을 구하려고 그림자 교환을 쓴 뒤 진우에게 그림자를 심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 여동생에게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그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면 어쩌지라고 걱정한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모든 그림자들을 소환해 진우를 찾으라고 지시한다. 그림자들은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가 수색을 시작한다.
한편 몇몇 남자들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고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흔적이 보인다.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토마스 안드레로 황동수의 행방을 캐묻고 있다. 그는 부하들에게 이제 정말 일을 저질렀군이라고 말하며 진우보다 먼저 황동수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버려진 건물 안에서 황동수는 심하게 얻어맞아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유진호를 내려다보고 있다. 도시로 돌아와 진우는 건물 옥상에 서서 그림자들을 이용해 대화를 엿듣고 진호의 위치를 찾고 있다. 그는 혹시 도시를 떠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진호는 전투형 디급 헌터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그를 제압할 수는 없을 텐데 라고 의문을 품는다. 남은 단서는 스캐빈저 길드가 연루되어 있다는 점뿐이다. 진우는 황동수, 즉 황동석의 동생이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한다. 황동수는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들이 미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던전에서 살아남은 건 진우와 진호뿐이었기에 황동수는 그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진우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진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라고 말한다. 스캐빈저 길드 본부에서는 누군가가 토마스 안드레에게 황동수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토마스는 황동수가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황동수가 S급 헌터이긴 하지만 자신과 진우 사이에 엄청난 힘의 차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동수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은 아마도 토마스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토마스는 내가 내 헌터들에게 너무 관대했나 라고 생각하며 로라에게 전화를 건다. 그는 그녀에게 그쪽 상황이 어떤지 묻는다. 로라는 헌터국의 도움을 받아 지난 한 달간 황동수의 이동 패턴을 분석했다고 말한다. 그가 평소 활동구역을 벗어난 경우가 3번 있었다. 토마스는 그녀에게 모든 가용 인원을 그 위치들로 파견하라고 지시하며 자신도 직접 합류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헌터국을 어떻게 협조하게 만든 거지? 라고 묻는다. 로라는 우리가 빨리 그를 찾지 못하면 당신과 성진호가 충돌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라고 답한다. 한편 헌터국 요원들은 스캐빈저 길드의 모든 멤버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다. 화이트 요원은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에게 길드가 모든 예정된 레이드를 취소하고 모든 헌터를 동원했다고 알린다. 데이비드는 스캐빈저 길드 전체가 움직인다면 분명 토마스 안드레가 배후에 있겠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한다. 장면은 버려진 공장으로 전환되고 그곳에서 황동수와 여러 남자들이 유진호를 신문하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이 황동수에게 이래도 괜찮은지 묻는다. 황동수는 나는 그에게 아무 짓도 할 생각 없어. 내가 알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어 라고 대답한다. 그는 토마스 안드레가 성진우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자신은 진우를 직접적으로 노릴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한다.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지 라고 그는 말한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야. 헌터 성진우가 내 동생을 죽였다는 말. 그는 진우를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친다. 또 다른 남자가 꽤나 버티네. 역시 탱커답군. 보통 사람이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한다. 황동수는 진호의 머리를 벽에 콱 내리친다. 내 용기는 칭찬할 만하군 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내 고집이 용서를 받게 해주진 않아. 나는 널 죽이고 싶지 않아. 내 뒤에 있는 녀석은 꽤 괜찮은 힐러야. 네가 죽기 직전마다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말할 때까지 넌 여기서 영원히 고문당하게 될 거다 라고 그는 덧붙인다. 이 공장은 5년 넘게 버려진 곳이야. 네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않아. 그는 이어서 이제 말할래? 라고 묻는다. 진호는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 황이 몸을 숙여 뭐라고? 라고 묻는다. 그러다 진호가 그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것을 본다. 분노한 황은 진호를 기둥에 세게 내던진다. 뒤에 있던 남자가 황에게 조심하라고, 그러다 진짜 죽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황은 단순히 신문을 계속하지 라고 말한다. 그 남자가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낸 거 아니야? 라고 묻는다. 하지만 황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라고 답한다. 진호는 멍한 상태에서 황의 형이 보이는 환영을 본다. 진호가 반응하기도 전에 황이 뭔가를 눈치챈다. 그는 옆을 바라보다가 그림자 병사가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본다. 황은 재킷을 벗으며 근처에 던전 브레이크라도 난 거야? 저 오크는 어디서 온 거지? 라고 묻는다. 그는 이럴 시간 없어 라고 중얼거리며 그 그림자 병사에게 달려든다. 한편 한국에서는 진우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어머니는 진우가 괜찮은지 걱정스럽게 혼잣말을 한다. 방 안쪽에서 베루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주군이 견디지 못할 일이 있다면 이 지구상에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계속 뉴스를 시청하고 뉴스에서는 성진우가 미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 순간 베루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다. 베루는 이 느낌 예전에 한번 느꼈던 것이다. 왕이 분노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한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자동차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그들은 스캐빈저 길드다. 토마스 안드레가 차량 중 한 대에 타고 있다. 그는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명령하며 이미 일이 시작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차문을 걷어차 열고 뛰어내리며 부하들에게 최대한 빨리 따라오라고 말한다. 나는 먼저 간다 라고 말한다. 그가 떠난 후 부하 중 한 명이 한숨을 쉰다. 내일 또 보상 청구서가 쏟아지겠군. 다시 버려진 공장으로 돌아가면
황동수가 배를 세게 얻어맞는다. 유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비웃는다. 그 주먹질은 너무 강력해서 S급 헌터인 황동수를 날려버린다. 그들을 추적해 찾아낸 것은 성진우였고 그림자 오크와 그림자 교환을 사용해 진호를 구했다. 진호는 황동수를 건물 밖으로 날려버린 뒤 급히 진호에게 달려가 포션을 먹이려 한다. 하지만 시스템 알림이 뜬다. 대상의 HP가 10% 미만일 경우 치유 포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본 진호는 근처에 서 있는 두 남자를 바라본다. 진호는 둘 중에 치유사가 있는지 묻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진호를 치료하라고 명령한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띄게 떨면서 대답한다. 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쯤 황동수가 회복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황동수는 그 남자에게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황동수는 진우에게 묻는다. 우리가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지 헌터 성진우? 진우는 그를 무시한 채 남자를 노려보며 말한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를 치료해라. 남자는 초조하게 대답한다. 제 상사를 먼저 설득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진우는 그의 얼굴을 움켜잡아 강철 기둥에 내리꽂는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에게 돌아서서 치유사인지 묻는다. 겁에 질린 그 남자는 항의한다. 이 일이 헌터 성진우가 관련된 줄은 몰랐어요. 진우는 다시 묻는다. 치유 마법을 쓸 수 있나? 남자가 아니라고 하자 진우는 그를 바닥에 내리꽂는다. 이 압도적인 힘을 본 황이 다가와 말한다. 역시 내 동생을 죽인 게 너였군. 진우는 힘없이 진우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진우는 그에게 이런 상태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한다. 황이 대답을 요구한다. 내 동생과 그의 동료들을 네가 죽였냐? 진우는 차갑게 대답한다. 네 형한테 직접 물어보렴. 분노한 황이 주먹을 내지르지만 진우는 너무나도 빠르다. 진우는 피한 뒤 반격해 황을 건물 밖으로 날려버린다. 황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진우가 그의 곁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황이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만 곧바로 제압당한다. 진우는 이어서 황의 머리를 반복해서 땅에 내리찍기 시작한다. 그 순간 토마스 안드레가 도착해 소리친다. 멈춰! 토마스는 황에게 말한다. 내가 너한테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잖아. 그리고 진우를 바라본다. 아직 살아있나? 진우는 차갑게 대답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토마스는 말한다. 이 정도면 서로 소통이 쉬워질 거야. 그를 놔주면 여기서 있었던 일은 눈 감아주지. 진우는 그를 바라보며 묻는다.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건데? 토마스는 분명히 화가 난 채로 말한다. 그럼 더 이상 부탁이 아니게 되지. 진우는 황을 공중으로 내던지며 응수한다. 황은 공중에 날아가면서 생각한다. 토마스, 이제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네가 나서야 해. 저 자식을 죽여줘. 진우가 토마스 앞에 선다. 토마스가 말한다. 아마도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진우가 대답한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토마스는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다니. 이어서 토마스의 과거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며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를 남들과 다르게 만든 단 한 가지는 폭력에 대한 비범한 재능이었다. 그 재능 덕분에 그는 최강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끝없는 전투를 통해 그는 힘과 영향력, 부를 얻었고 자신에게 맞서는 자들을 짓밟았다. 그는 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라고 믿었다. 그는 마치 왕처럼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현재로 돌아와 스캐빈저 길드의 멤버들이 현장에 도착한다. 그들이 다가가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무언가가 그들 곁을 휩쓸고 지나가며 지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파괴한다. 먼지가 가라앉아 그들은 진우에게 튕겨나간 사람이 토마스임을 알아차린다. 충격을 받은 그들은 토마스에게 괜찮냐고 묻는다. 분노에 찬 토마스는 그들에게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내고 진우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의 부하들은 당황해서 그를 따라간다. 한편 진우는 자신의 그림자 병사 중 한 명에게 진우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치료받게 하라고 지시한다. 진우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우는 토마스 안드레와 스캐빈저 길드 전원에게 온전히 집중한다. 그는 그림자 군단을 소환하며 길드 전체와 맞설 준비를 한다.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난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다시 한번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